비록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 정상적으로 경기가 흘러갔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패배했을 것입니다. 뉴캐슬은 항상 성장해야 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훌륭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손흥민에 대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트넘 선수들의 욕심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손흥민을 극대화시키지 못했던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을 향해 영국 현지 매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끝난 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깜짝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현지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에 관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현지 축구 분석가들은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리버풀의 레전드 수비수이자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2대1로 뉴캐슬이 승리했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제대로 도왔더라면 승패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45분 이상 뛴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94%의 정확한 패스를 기록했으며 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득점 기계라고 불리우는 손흥민이 있음에도 슈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오히려 팀원들에게 3번이나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양발 슈팅을 한 번밖에 시도할 수 없었고 그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팀 동료인 페드로 포로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보다 훨씬 많은 6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슈팅 정확도는 33%의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페드로 포로는 기회 창출을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는 득점을 올려야 할 손흥민의 역할을 그가 침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완벽한 침투를 보고도 이를 외면한 오도베르는 슈팅 정확도 0%를 기록했음에도 손흥민이 한 번 슈팅할 때 4번이나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뉴캐슬의 이삭의 경기 내용을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얼마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회 창출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3번의 슈팅을 이삭은 시도할 수 있었고 슈팅 정확도는 50%에 그쳤지만 뉴캐슬의 팀 동료들은 이삭이 슈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선수들은 손흥민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손흥민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부 선수들은 경기에서 자신만 돋보여 이를 발판 삼아 빅클럽으로 가길 원하는 듯 보입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러한 이기적인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조만간 팀을 떠날 준비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뉴캐슬이 리그 우승과 컵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를 데려오기 위한 자금까지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었고 결국 이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막았던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었어야 했고 손흥민이 돋보일 수 있는 전술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를 보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손흥민을 그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이 30대에 접어들어 기량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으며 손흥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가입니다. 우리 뉴캐슬이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높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이삭과 정확한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이 함께 공격 작업을 펼친다면 매우 환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과 높은 주급 등 달콤한 조건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이야기는 어느새 사라졌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기량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고민하는 듯 보입니다. 반면 우리 뉴캐슬은 손흥민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영입할 것이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뉴캐슬의 재건을 이끌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손흥민과 뉴캐슬과의 소식은 현지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실력과 세계적인 인지도를 뉴캐슬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영입은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게 된다면 뉴캐슬의 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 역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PIF의 자금을 통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뉴캐슬의 축구 발전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토트넘과 뉴캐슬의 현지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뉴캐슬로 오면 이삭과 함께 팀의 우승을 위한 진정한 득점 파트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선 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팀 전체가 그를 지원할 겁니다. 토트넘에서 낭비되기엔 손흥민은 너무 아까운 선수입니다. 뉴캐슬이 그를 꼭 데려와야 합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에 온다면 그의 득점 본능과 헌신적인 플레이가 제대로 빛날 거예요. 토트넘에서는 팀 동료들이 그의 능력을 억제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 뉴캐슬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뉴캐슬에서 함께 우승을 향해 달려요. 페드로 포로가 수비수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왜 손흥민의 자리를 침범하며 낮은 슈팅 정확도로 기회를 날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가 뉴캐슬로 떠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이기적인 플레이를 이어간다면 손흥민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도베르는 손흥민의 완벽한 침투를 무시하고 4번이나 슈팅을 시도하면서도 정확도 0%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정말 뉴캐슬로 떠날까봐 두렵네요.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